진짜 사나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군 구명 식량으로 초콜릿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생긴 건 화이트 초콜릿 같았지만 맛을 본 명사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찌푸리며 쌀, 밀가루, 지우개를 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초콜릿은 누가 언제, 왜 만든 것일까요? 초콜릿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군 병사들에게 전투 식량으로 지급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초콜릿을 보급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콤한 후식을 제공하면서 전투에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었고, 둘째는 고열량 식품인 만큼 작전 중에 있는 병사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지급된 초콜릿은 지금과 비슷한 초콜릿이었습니다. 초콜릿은 태생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원료인 카카오가 고대 아즈텍 문명의 발상지인 멕시코와 마야 문명이 자리한 남미 지역이 원산지였습니다. 고대 마야인과 아즈텍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초콜릿을 먹었는데 카카오는 신들의 열매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왕족, 귀족 같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사들에게는 먹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왕국을 지키는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카카오는 군대 식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카카오에 포함된 흥분 성분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따지고 보면 사기 진작과 고열량 공급원이라는 현대 군용 식량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카카오는 상당히 귀하게 취급됐는데, 귀족이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고대 중남미인들은 전투 식량으로서 초콜릿의 효과에 일찍 눈뜬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맛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아껴 먹어야 할 식량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37년에 미군 군수사령부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모로 고심했습니다. 당시 경참 장교였던 폴 로건 대령은 군납업체였던 허쉬 초콜릿을 찾아가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구명 전투 식량에 들어갈 초콜릿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때 로건의 조건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온에도 견딜 수 있고, 둘째는 고열량이면서 맛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초콜릿은 여름철에 쉽게 녹기 때문에 병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휴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맛이 좋아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만 먹을 수 있도록 맛이 없어야 합니다. 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딱딱하게 굳은 삶은 감자보다 약간 더 나은 맛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존용 구명 초콜릿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초콜릿보다 카카오 함량을 훨씬 높여 지금의 다크 초콜릿처럼 만들었고, 여기에 오트밀, 탈취우유, 인공색소 등을 첨가해 진짜 삶은 감자와 비슷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로건 대령은 첫 제품을 받은 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생김새도 빨래비누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콜릿은 2차 세계대전 중 모두 4천만 개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장병들이 1개 이상씩 지급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지급받은 장병들 사이에서 불만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병사들이 히틀러의 비밀무기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초콜릿은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고립된 병사 개개인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얀마 전선의 미군들은 집단으로 이 초콜릿을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아열대 기후의 낯선 풍토에서 장병들이 이질에 걸렸을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콜릿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